혹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두 세계적인 운동 사이에 사실은 아주 특별한 비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는 우리 모두 잘 아는 바로 스카우트 운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약간 비밀 언어 같은 느낌의 특별한 존재예요. 이 둘의 놀라운 만남,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스카우트 운동을 만든 베이든 파월경의 이 한마디에서부터였어요. 그가 쓴 책에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국제 보조어, 에스페란토를 배워보라고 추천한 거죠. 이게 그냥 외국어 하나 더 배우면 좋아 이런 차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국경 없이 서로 통하자는 바로 그 스카우트 정신을 실현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걸 제시한 거죠. 아니,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통 언어라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근데 왜 많고 많은 언어 중에 하필 에스페란토였을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카우트를 위한 비밀 언어. 네, 그 언어의 이름은 바로 에스페란토였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름처럼 정말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면서 만들어진 언어죠. 이 에스페란토라는 건요, 19세기 말에 폴란드 의사였던 자메노프 박사가 처음 만들었어요. 당시 폴란드가 여러 민족이랑 언어가 막 뒤섞여서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걸 본 자메노프 박사가 생각한 거죠. 아, 어떤 특정 나라나 문화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립적인 언어가 있다면 사람들이 서로 더 잘 이해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쓰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언어들은 다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셈이죠. 근데 에스페란토는 완전히 달라요.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복잡한 배경 대신에 그냥 모든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려고 만들어졌거든요. 그야말로 편견 없이 순수하게 소통만을 위한 도구인 셈이에요. 자, 이렇게 특별한 이상을 품고 태어난 언어, 에스페란토. 그럼 스카우트 운동은 왜 이 언어에 주목했을까요? 두 번째 파트, 이상의 연합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바로 같은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어서 다 같이 형제처럼 지내자,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바로 스카우트의 정신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또 에스페란토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뭐랄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도착하려는 목적지는 똑같던 거죠. 이 두 운동의 만남은 정말 필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상이 통하니까 만남은 금방 구체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스카우트 에스페란토 연맹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스콜타 에스페란토 리고, 우리가 줄여서 SEL이라고 부르는 조직이에요. 에스페란토를 사용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공식적인 국제 연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두 운동이 얼마나 착착 맞아 떨어졌는지 한눈에 보이죠? 자, 19세기 말에 에스페란토가 세상에 나오고 1907년에 첫 스카우트 캠프가 열려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1908년에 베이든 파월이 책에서 에스페란토를 추천하죠. 이때 뿌려진 씨앗이 10년 뒤인 1918년 런던에서 스카우트 에스페란토 연맹이라는 멋진 나무로 자라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두 운동의 약속과 우정을 상징하는 SEL의 공식 엠블럼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스카우트의 상징인 백합 문양이랑 에스페란토의 희망을 뜻하는 초록색 별이 아주 자연스럽게 겹쳐져 있죠. 아마 이 엠블럼을 단 대원들은 나는 두 개의 위대한 이상, 스카우트 정신과 국제적인 소통의 일부다 하는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이들은 라스콜타 몬도, 그러니까 스카우트 세계라는 이름의 회보를 통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이걸로 전 세계 회원들이 서로 뭐하고 지내는지 알 수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겠죠. 물론 요즘에는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요. 벌써 100년도 더 된 이야기잖아요. 이 특별한 우정, 그냥 역사책 속 한 페이지로만 남아있는 걸까요? 설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파트,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인연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들의 파트너십은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축제의 장, 바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SL은 완전 인싸부스 중 하나예요. 여기서 스카우트 대원들은요, 진짜 언어의 장벽 없이 에스페란토 하나로 친구가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인기 있는지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2015년에 일본에서 열렸던 세계 잼버리에서는요, 무려 1,6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이 SL 부스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와, 잼버리에 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겠어요. 그중에서도 이 낯선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정말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스카우트 활동에서 쓰는 용어들을 에스페란토로 바꿔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 스카우트는 스콜토, 여자 스카우트는 스콜티노라고 부릅니다. 그럼 스카우트의 가장 중요한 구호, 준비, 이건 어떻게 말할까요? 바로 에스두 프레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에스두 프레타. 어때요? 입에 착 붙지 않나요? 이처럼 그냥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스카우트 문화 자체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결국 이 스카우트와 에스페란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국적이나 언어 같은 걸 뛰어넘는 형제라는 공통된 뿌리만 있다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세계가 만나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나 멋진 우정의 나무를 키워낼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스카우트와 에스페란토의 이 놀라운 만남처럼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같은 꿈을 꾸면서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는 또 다른 멋진 연대들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